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이 있어서 빚만 없어도 성공이나 마는 시조로 만든 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야 이게. 정말 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 빚 없는 사람이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대출 빚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런 말을 얘기할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빚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상당수는 채무자가 많아요. 왜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갚아야죠.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갚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빚이 진 사람들이 빚 갚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려워지고 있을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이 대출 빚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메탄지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은 빚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절대 다수의 사람은 빚질 만큼 그런 돈벌이가 안 됩니다. 돈벌이가 많이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벌이도 안 되는 사람이 대출 빚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갚으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받은 대출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 거다,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갈 거다, 이런 계획을 잡고 빚을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갚아 나가니까 힘든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힘든 거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대출 받을 때는 뭐 어떻게 갚을 수 있겠지 해서 마음 먹었는데 막상 내가 매달 연금 이자를 갚아 나가니까 정말 숨이 헐떡이는 거야 이게. 거기다 이게 너무 빚이 많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특히나 지금 뭐 주단을 받으신 분들은 30년 아니까 30년. 그 30년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30년. 주담도 50년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는 50년. 보통 5억 정도 대출 받는다 치면 한번 계산해볼까? 요즘엔 친절하게는 계산기가 다 있어요. 계산해봅시다. 자, 대출 금액 5억 그리고 360개월 주담대 360개월 연이자 얼마나 5.5로 잡을까요? 아니 한 5로 잡을게요. 5 잡고 계산해볼게요. 대출 금액 5억인데 대출기간 30년 그리고 연이자가 5%입니다. 금리가 5%.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260만원입니다. 270만원. 네. 원금이 60만원이고 이자가 2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270만원이에요. 숨만 쉬어 나가는 270만원. 서울이 평균적으로 아파트 이제 대출금이 5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 적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6억 7억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이것보다 돈 더 많겠죠. 한 300 정도 나간다 보시면 돼요. 300. 예전에도 그 제 방송에 들어오신 우리 누구야, 홍기영님, 그분 아는 형님이 저기 인천 서구 청라동 아시죠? 거기도 그 아파트 법이 심하잖아요. 그분이 아파트 살 때 한 5억 정도 대출 받았다고 하거든요. 5억 정도. 그럼 이 정도 나갈 겁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 나갈 거야. 270만원. 거기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하면 300 나가는 거죠. 보통 관리비가 9평 8사 타입이면 25에서 3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거의 한 300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300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 그대로 숨만 쉬는데. 근데 이걸 문제는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돼. 지금 영끌 하신 분들 기껏해야 뭐 주담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27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갚아도 생각했지만 아직도 27년 남았어. 물론 뭐 이 집을 팔면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뭐 갚아 나갈 수 있겠지만 요즘에 집 파는 게 쉽지 않죠. 집이 잘 안 사요 사람들이. 막상 요즘에 뭐 아파트 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지역 아닌 이상 거래가 잘 안 돼요. 누가 사겠습니까? 집값 엄청 비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부동산 그 사이트 가보면 이제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가는 팔려고 내놓은 게 호가고 실거래가는 뭐예요? 실제로 거래된 가격. 지금 아파트 호가하고 실거래가는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많이 나요. 호가는 그냥 부동산에 내놓은 거야. 근데 저 내놓은 가격대에 팔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 보통 후려치기 하거든요. 실제 거래된 가격하고 좀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대로 절대 이제 아파트 안 팔릴 거예요. 웬만하면 안 팔립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아닌 이상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예전처럼 안 해줘요. 예전처럼 막 몇 억씩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점점 빚을 못 감사한 게 많아지고, 은행한테 대출 해주면 감사한 데 많아야 되는데 못 감사한 게 많아지니까 점점 경기에 붙이는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안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집값 비싼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현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현금 많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아파트 사신 분들은 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잘 갚아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기가 통장에 4억 5억이 없는데 4억을 왜 대출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뭐라고? 그 아파트 못 돌아간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또 내가 또 여유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아파트 미쳐가지고 자기가 벌어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 덜컥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건 생각을 안 하고 물가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점점 갚아나기 힘든 거죠. 왜 갚아나기 힘드냐? 이제 물가 올라갈 거 아니야. 각종 세금이나 뭐 이제 식자재 비용도 올라갈 테고 교육비도 올라갈 테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즘에 고용시장 안 좋거든요. 뭐 연끌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월급쟁입니다. 앞으로 삼성도 많이 안 좋을 거야. 동탄 같은 데도. 삼성 요즘에 희망퇴직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임원들 엄청 날려보내고, 임원들 날려보낸 얘기는 사업부 몇 개 날린다는 거죠. 그 사업부에 있는 평산도 날리겠죠. 그 평산도 중에 아파트 연끌한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동탄 같은 데 보면. 동탄도 못해도 한 4억은 받았을걸요 아마? 대출로. 그나마 삼성 같은 직장에 다니니까 어떻게 뭐 꾸역꾸역 갚아 나가는 건데, 만약에 뭐 희망퇴직 해가지고 뭐 나오게 되면 뭐 삼성 다녔던 분들이 삼성만한 직장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29살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시간을 두고 좀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당장 눈앞에 돈 보고 직무를 바꾸는 게 맞을까요? 학력이 전문대라 알쪽으로 가기 쉽지가 않아서요. 이전 직무가 연구보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사연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아무튼 대출빚은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다음 한국 사람들이 이 빚내는 것을 너무 좀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으면 우습게 여긴 그 대가를 치러야죠. 능력이 안 되면 대출 받지 마세요. 대출 안 받아도 어떻게 살만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빚 4, 5천은 기본이고 아파트 대출이 있는 분들은 기본 3, 4억들 가지고 있더군요. 정말 빚도 자산이란 헛소리는 그만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4, 5천도 못 갚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저 4, 5천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일반 청년들은요 한 5천만 원 빚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보통 일반 사람이 한 5천만 원 넘어가면 갚는 사람보다 못 갚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특히 자영업 같은 거 실패하게 되면 빚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제가 청년 창업자들을 안 좋게 본 이유가 뭐냐, 청년 창업자들은 자본금이 없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뭘로 창업했을까요? 다 이제 대출 받아가 창업하는 겁니다. 청년 창업 대출 같은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 창업 대출 한도가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하겠다면 1억 대출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창업해 잘 돼야 되는데 막상 잘 되는 케이스 많지 않습니다. 보통 청년이 창업하는 거 뻔합니다. 뭐 꽃집이나 편의점 아니면 이제 카페 뭐 이런 겁니다. 탕후루. 그 중에 뭐 잘 되는 거 있습니까? 만약 그런 거 있다 말아먹으면 빚 지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수로 갚을 거예요?
4, 5천 빚진 사람들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거 갚아 나가면 돈 모으는 거 포기해야 되는데, 진짜 일만 하셔야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갚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갚아야죠.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갚으면 누가 가만히 있는데요? 어떻게든 달라고 계속 압박을 주겠죠. 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내 인생 없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지켜놔야 됩니다. 결혼도 지켜놔야 되고, 연애도 지켜놔야 되고,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사는 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아파트 대출 있는 분들은 기본 사무사업들 가지고 있더군요. 아파트 지금 사는 분들도 불안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 이게 생각보다 갚아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 연끌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아파트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좀 낮을 때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습니까? 기인도 대출을 제외한 웬만한 대출들은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뭡니까? 시중 어떤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은행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끌할 때 금리가 말도 안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금리를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렇게 오를 거라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이 탁탁 막히죠.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각종 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다 경제 상황도 안 좋죠. 연끌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월급쟁이일 텐데 앞으로 자신들 다니는 직장에서 모가지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연끌하신 분들이 아마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되려 족쇄가 됩니다. 자충수가 돼. 왠지 아십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게 뭐예요?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쳐내기 쉽죠, 여러분. 또 보통 희망퇴직 받는 회사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좋은 회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은 회사 다니는 게 되려 이 모가지 쳐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고연금을 많이 받는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내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받고 해주는 건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날리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만둘 수 없어. 왜냐? 내가 지금 뭐 해놓은 것들, 뭐 아파트 사람이 대출 받은 것들, 자녀들 뭐 교육비 이런 것들, 회사를 어떻게 다니니까 유지가 되는 건데 회사를 그만두면 이거 갚을 자신이 없어. 이게 방법도 안 생기고. 거기다가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 물가는 더 올라가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 살 때 대출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너무 무턱대고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무턱대고. 그리고 내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나쁘면 우리 좋은 회사 다니는 게 회사 입장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보통 희망퇴직 받으면 누구 날립니까? 회사에 짬은 많이 찼는데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날리죠. 사원들 날리는 거 봤습니까? 사원 날린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사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짬 차장, 짬 과장 이런 분들 난리 보내죠. 짬 부장도 있고. 그 중에 실력 없고 뭔가 성과가 없는 사람들, 사업부에 뭔가 좀 이유를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빚은 갚아요. 다른 거 하지 마. 여행이든 뭐든 하지 마요. 빚부터 갚아요. 뭐 사기로 한 거 다 포기해요. 빚 갚기 전까지 다 포기해. 그리고 저 아파트 대출 받은 분들은요,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돼. 외식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빚 갚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앞으로 빚 있는 분들은 점점 대비를 못하면 사기 버거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